먼저요. 대표님 이제 그 관련 사업을 시작하신 배경하고 그 전에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일을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이전에도 창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00년에 첫 번째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를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첫 번째 창업을 했던 아이템이 그 휴대폰에 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새 폰을 살 때 네. 그걸 일일이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던 시기였어요. 2000년에 보면 휴대폰 네네. 종류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옮겨주는 서비스를 예, 만드는 거를 해서 한때 우리나라 모든 판매점과 모든 대리점과 모든 통신사, 모든 제조사가 다 쓰는 그런 서비스까지 키웠었죠. 아, 예. 예, 그 서비스는 지금도 동작하고 있고, 이제 그 회사는 제가 이제 거기 있는 본부장들에게 물려주고, 예, 저는 새로운 거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 GNA 컴퍼니를 2020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게 한 세 번째쯤 하는 창업이고, 얘는 사실은 처음에 2000년에 창업을 했을 때부터 하고 싶었던 아이템은 요거였어요. 아, 예. 예, 저는 이제 그 어린 시절에 게임을 하면서 게임이라는 거에서 되게 영감을 크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라는 게 앞으로 발전해서 뭔가 가상 세계로 발전할 거고, 아, 예. 이 안에서 어떤 경제활동까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네네. 2000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 때 믿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아, 그때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리니지가 막 나왔을 시점일 거예요. 이제. 월드컵 전이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그걸로 이렇게 투자나 뭐 이런 게 안 됐던 시기라서 이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핸드폰 데이터 전송하는 서비스를 만들었고, 네.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좀 해볼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은 게 이제 예, 사실 그 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이제 상황과 뭐 그런 게 맞아 떨어진 게 2020년이었죠. 2020년이면 한창 코로나가 한창 막 올라가려고 막 그럴 때 아닌가요? 뭐 제가 시작할 때는 없었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예.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결심하신 것 같아서 좀 여쭤본 거였고요. 뭐 항상 보면 시기가 저는 뭐 처음 창업도 그렇고 뭐 쉬운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처음 창업했을 때는 IMF 때였고 뭐 원래 이런 거 아닌가 사업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전공은 뭐 전 전자공학 전공을 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그 GNA 컴퍼니의 그 서비스가 게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게임은 아니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뭐 리워드나 이런 걸 주는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서비스 영역하고 지금 주로 하는 그 프로젝트랄까 그런 거를 회사에서 하시는 거 좀 이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요? 이제 비즈니스 영역. 비즈니스 뭐 영역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저는 이제 미래가 아니라 지금 가까운 미래죠. 현재부터 이 게임하는 사람을 뭐 게이머라고 이야기하자면 이들이 굉장히 큰 고객으로 각광받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예전부터 그랬고 그런 생각은 해왔고 거기에 대한 반증이 한때 잠시 뭐 메타버스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지금은 좀 조용하긴 하지만 저는 뭐 다시 올 거라고 보는데 네네. 그 메타버스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제성과 생산성이 붙어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이 되게 소중한 게이머라고 하는 사람들은 메타버스 세상에서 제일 먼저 적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세상에서 경제활동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고
그 굉장히 큰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되게 좋아했는데 이 불만이 그 게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보통 이제 뭐 백화점 같은 데는 많이 다니면 많이 다닐수록 뭐 VIP 고객이 되잖아요. 네. 예. 근데 게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게 무슨 게임 페인 소리를 듣지 왜 게임 VIP 고객이 안 되는지 불만이 많았어요. 아, 네네. 예. 근데 거기다가 이 게임한다는 사람들은 미래에 되게 각광받을 가치가 있는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서 게임하는 거에 대한 어떤 나의 이력이 쌓이면 그들이 좀 높은 대우, VIP 대우를 받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게 이제 플레이오라는 예. 브랜드명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제 게임을 하면 그 사람의 이제 어떤 게임을 했는지 이 사람의 성향이 뭔지 이 이력서 비슷한 게 만들어지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사람을 원하는 여러 회사들과 여러 고객들로부터 이제 러브콜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네네. 예, 그래서 대우를 받는 거잖아요. 게임 많이 한 사람이니 네네. 사회적으로 이제 대우를 받아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플레이오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저라고 치면 제가 잘 많이 하는 게임이 어떤 종류인지 어느 시간대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누적이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거기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합당한 뭐 멤버십이든지 리워드를 이렇게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님이 어떤 게임을 좋아하고 얼마나 하는지를 알면 1차적으로 그 게임 회사에서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이분을 모셔가려고. 네네. 예, 그럼 당연히 어떤 대우를 해주고 모셔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백화점의 VIP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게임 세상에서는 사실 그런 게 없었잖아요. 게임 회사에서도 이 사람이 게임을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마케팅을 어떻게 그 할 때 그 타겟을 잡아서 할 수도 없었고 그다음에 뭐 이 사람이 게임에 영향력이 큰 사람이라면 뭐 스카웃을 하고 데려가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데 뭐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몰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의 가치를 이 게이머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아, 예. 그러면 아까 이제 그 메타버스 말씀하시면서 경제 활동 경제성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플레이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관련돼서 멤버십이나 디워더가 이제 축적이 되면 그거 갖고 뭐 경제 활동이라 그럴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건가요? 저는 뭐 미래에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현실 세계에서는 신용카드가 그런 역할을 하죠. 나의 신용이 얼마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도 해주고, 그렇죠. 예, 신용이라는 게 나의 직업, 학벌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뭐 게임이 만드는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뭐 직업, 학벌 이런 거보다 어떤 게임을 잘하는지, 게임 세계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이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 신용카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레주메라고 생각해요. 게이머의 레주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그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이제 어떤 판단 기준,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 대출해 줄 때 뭐 신용도를 본다든지 그거를 보기 위해서 뭐 나이스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대출이 얼마고 잘 갖고 있는지 없는지 또 신용카드 쓰면서 어떻게 경제활동이 다 그걸 보고 이제 신용 매기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의 그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건데, 네네. 게임 세계에서는 그 게임 세계에서의 그 게이머의 가치를 저는 이제 제가 하는 방식으로 평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 플레이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국내에 우리 저 G&A 컴퍼니 말고 또 있나요? 사실은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경쟁사가 누구냐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은 없고, 내가 뭐를 새롭게 만드느냐에만 관심이 있어서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돌이켜본 걸로는 비슷한 시도를 했었던 회사는 있지만
저희만큼 그 진도가 나간 회사는 국내에는 없는 것 같고, 아, 그 해외에 보면은 그 저희 같은 회사가 저희보다 조금 빨리 나온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저희 회사에 관심도 많이 가지고 저희를 굉장히 경쟁자로 여겨주는 것 같아요. 아, 해외인 업체가요? 예. 네, 저기 뭐 20년에 이제 개업하시고 이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보급된 게 언제쯤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했나요? 한 21년? 뭐 21년. 그 대충 서비스 만든 데는 6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예, 21년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이걸 이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그분들의 반응, 후기가 그러니까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한번 살펴보셨어요? 그럼요. 그 네네. 매일 보고 있죠. 네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어떤 네네. 반응을 하는지. 그래서 네네. 이제 이 컨셉이 지금까지는 없었던 컨셉이에요. 이제 게임하는 사람의 어떤 시간의 가치를 보상해 주겠다는 컨셉으로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되게 그 뜨거웠어요. 내가 게임을 하는 것 행위만으로도 이게 어떤 가치가 있구나라는 거를 그 처음으로 느끼게 된 유저들의 반응은 되게 뜨거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큰 가능성을 받고 이거를 계속 누적할수록 더 좋은 대우를 해줄수록 훨씬 강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럼 여기 쌓인 멤버십 포인트라고 그럴까? 이거는 이분들은 어떻게 그 소진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뭐 저희 그 서비스 안에 샵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아, 예, 예. 뭐 원하는 상품으로 바꾸거나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구글 기프트 카드 많이 쓰시죠? 아, 예. 뭐 그런 걸로 바꾸거나 할 수 있어요. 아, 실질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는 것들로 이제 아, 반응이 진짜 뜨거울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어떤 거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막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예. 따라서 이제 부수적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제 생각지도 않은 것들 이제 추가로 수익 얻게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게이머라는 게 원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게이머로서 제가 늘 이제 게임하면서 힘들었던 게 게임을 하는 동안은 즐거운데 이게 끝나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뭐 다 사라져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네네. 근데 이제 저는 플레이오에서 그 경험을 주고 싶은 거죠. 너가 쌓아놓은 게 있다. 이것이 계속해서 쌓이고 다른 게임을 하더라도 이전돼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소비한 시간도 어떤 포인트로 쌓이고 내가 거기서 쌓았던 지금까지 게임에서 명성도 다음 게임에 가서도 계속해서 그 VIP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늘고 늘어나면서 또 그 사람들에 대한 이력이 계속 누적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또 게임 업체들에서도 조심히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쉽게 해서 데이터들이 쌓이고 하다 보면 빅데이터처럼 이게 어떤 분석에 따라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1, 2억, 2억 이런 때 2지역 이런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게임을 하는데 이 시간대 하는 거기 맞춰서 게임을 개발한다든지 또 이 게이머들은 자기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가 쌓여지는 거 가지고 이게 그 회사 측에서 이제 분석이라 그럴까 뭐 이런 것들이 그 의미 있는 뭐 자료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예. 그쪽 분야는 어떻게 따르게 데이터 쌓이는 거에 대해서 따로 뭐 어떻게 활용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계획은 따로 생각해 보신 거 없으신가요? 그게 곧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게이머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척도가 될 거고, 그러면 이제 비단 게임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 시대랑 달라서 아주 어린 MZ 세대 같은 경우는 게임이 거의 일상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휴대폰이나 패드에 노출이 돼서 자주 잘 알아요. 그래서 게임을 모르면 이제 사회생활이 어려운 수준인데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MZ 세대를 타겟으로 한 일반 커머스 회사에서도 게이머를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좀 출시됩니다.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 오뚜기에서 게이머 전용 라면이 나왔었어요. 예. 예, 뭐 듀오백은 게이머 전용 의자를 만들고 있고, 예, 그런 회사에서도 다 게이머들이 필요할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예, 필요성이나 그거에 대한 관련된 상품들은 계속 이제 그 노출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래서 게이머라는 어떤 가치는 점점 올라갈 거고, 그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정말 제대로 동작하면은 그 가치는 훨씬 올라갈 겁니다. 네. 그 메타버스 관련돼서 지금도 공부하시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는 분들 한번 면면을 봤더니 저는 그냥 뭐 IT 개발자라든지 기술자, 뭐 스타트업 이런 쪽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물론 그분도 제일 많은데 거기 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육 이제 하는 사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장례, 추모 이렇게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다 와서 공부를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제 현실에 있는 세계가 그쪽에도 옮겨지게 되면 그분 얘기는 뭐 살아계시는 모습을 메타버스에서 이제 돌아가신 데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예, 그게 현재는 지금 주춤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주춤한 시장이 이게 메타버스라든지 기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가상현실은 주춤한 게 이게 사회적인 흐름의 탓인지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게임이나 기타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규제의 탓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메타버스에서 어떤 그 메리트를 고객한테 줘야 되는지 정의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예, 이제 뭐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큰 흐름이 올 거라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동의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서 무엇을 얻을 거냐를 제대로 못 줬죠. 일단 처음에 메타버스라고 나오는 것들은 사실 현실 세계를 모방해서 만든 3차원 세계였는데, 네네. 그게 잘 보면 그 메리트가 별로 없는 게 현실 세계보다 당연히 재미가 없어요. 예. 현실 세계를 모방했을 뿐이니 현실 세계보다 재미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거기 가서 현실 세계보다 나은 게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뭐 신기하니까 사람들이 좀 모이긴 네네. 했지만, 예, 그 무엇인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요인을 못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저는 그게 경제성 또는 생산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기 전에도 이 인간은 항상 신대륙을 개척해 왔거든요. 가령 이제 뭐 아메리카를 처음 발견한 뒤로 그 대륙을 개척하거나 네. 그런 일을 계속 해왔는데, 뭐 처음에는 뭐 종교적인 뭐 활동을 이유로 이제 뭐 새로운 땅을 찾았지만 결국 그게 활성화된 거는 그 대륙에서만 나오는 어떤 경제적인 성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사람들이 몰렸고 발전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는 거기 갈 이유가 없죠. 뭐 남들이 개척도 해놓지 않은 그런 위험이 많은 동네에 누가 가겠어요. 네네. 메타버스도 똑같이 그것도 신대륙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거기서 얻는 어떤 이득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득 얻을 수 있는 그 가치가 이제 좀 구체화되고 하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예. 근데 그거를 아직 아무도 모르니까 그거를 한 번에 이제 어떤 천재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힘들고, 그 지금 뭐 예를 들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유튜버를 버튜버라고 해서 버추얼 유튜버 같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이제 저는 뭐 메타버스의 시작 같은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분명한 메리트를 주거든요. 나의 어떤 얼굴이나 이런 걸 알리고 싶지 않은데, 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어떤 버추얼 캐릭터가 대신 해주잖아요. 네네. 예, 확실한 그 메리트를 주기 때문에 그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 둘씩 쌓여가서 만들어지다 보면은 이제 메타버스 모양이 나올 텐데요. 예, 이걸 한 번에 딱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그 플레이오 서비스가 이제 정착화되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퍼지기 시작하면 서비스를 뭘 고도화시키실 것 같은데요. 뭐 아이템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그러면 그 플레이오 서비스를 어디까지 확장하고 발전시키실지 그 부분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은 이제 그 게임하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그걸 넘어서 어떤 그게 경제적 리워드라면은 어떤 사회적 리워드까지 주고 싶어요. 소셜 리워드. 아, 내가 게임 생태계 안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대우가 단순한 이 경제적 대우를 넘어서는 그런 대우를 받게 해주고 싶어요. 예. 예컨대 나의 자격증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예를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지금 소셜 리워드, 지금의 경제적 리워드는 오직 그 게임 회사에서 나를 평가해서 내가 이제 그 게임 회사에 갔을 때 게임 회사에 얼마만큼의 이득을 줄까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네. 이 소셜 리워드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회사를 넘어서 모든 커머스 회사들이나 다른 모든 회사에서 네네네. 이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스카웃을 제의하는 네. 일종의 그 링크드인에서 나의 가치를 회사들이 알아주는 것 같은 사회에서 나를 알아주는 그런 시스템까지 발전시키고 싶은 거죠. 그러시구나.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게임하는 친구들이나 게임하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이제 게임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보다는 이제 나이가 어릴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많이 접하게 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 또 이제 그 관련된 시장들은 저변화 클 수밖에 없어지겠는데 그러면 예. 사업이 이제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소셜 리워드 이 부분도 이게 머지않은 시간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할 거란 생각은 들긴 하네요. 예. 그래서 그 구체화된 모습까지는 그 누구도 맞출 수 없으니까 그게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 되는 건데, 네네. 어쨌든 그게 어떤 세상이 되든 간에 게이머의 가치를 평가하는 거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야 경제 시스템이 돌아갈 테니까. 저희 집에서도 제일 나이 어린 친구가 핸드폰 제일 잘 다룹니다. 맞아요. 저도 제 딸이 뭐 저보다 게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내가 못하겠는 게임 주면 받아서 잘해요. 어디서 배웠는지 다 유튜브에서 배웠대요. 그거. 예. 저희 집안 집식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를 배우지 않아가지고 데스크탑은 키는 것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핸드폰으로 물건 사고 핸드폰으로 뭐 아까 뭐 브이커머스 찾아와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은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이 뭐 바뀌었죠. 저 어제도 저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그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내 핸드폰 들고 가더니 쿠팡에서 지가 원하는 거 찾아서 주더라고요. 네네. 예, 이거 사달라고. 그런 거 보면서 이제 한 50 넘어가신 여자분, 이제 60대신 여자분들도 핸드폰에 익숙하다 보니까 핸드폰에서 나오는 이제 그 간단한 게임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지하철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할 줄은 모르는데 그거를 하는 거 보면서 이게 참 세상을 어떤 닫혀놓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세상 이제 그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간의 문제지 곧 닥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역사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예. 그 대표님께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해 오시면서 대표님이 이제 게임도 좋아하시고 전자공학 쪽에 관련된 전공하셨고 이제 그런 분야에 관련돼서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서 창업을 하신 거고, 그 대표님 생각들을 이제 구체화시키고 이제 뭐 제조업을 양산해내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전문 인력이나 기술자나 개발자들이 이렇게 뒷받침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표님 나름대로 뭐 R&D라든지 전문 인력 확보라든지 뭐 육성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분야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사람을 육성하고 교육하고까지는 그런 재주는 뭐 있는지 모르겠고요. 네. 제가 이제 신경을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어떤 미래가 올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리는 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아, 예,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서 제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는 것과 뭐 그 노력은 스스로 기울여야 될 일이고요. 네. 제가 해줘야 될 일은 어떤 방향이냐, 예,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아, 이게 이제 제가 집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향 제시, 뭐 비전 제시 예. 이런 게 집중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거를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죠. 아, 그 개발자들이나 IT 인력의 특성상 또 나이도 젊고 어리기도 하지만 특성상 이제 보면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이직이 높고 예, 많이 이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건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기업이나 벤처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력 관리에 대해서 저 대표님들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그러려면은 대표님도 그런 분야에 그런 쪽에서는 어떠세요? 그게 아까 질문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네네. 일단 저 스스로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예. 요즘에 이제 그 회사 입사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그런 거를 많이 갈망합니다. 이 회사에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네.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뭐 회사의 대표가 궁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라는 건 회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은 자신의 롤모델을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아, 네. 스스로 이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입사할 때 그 면접에서 명확하게 알려주려고 노력을 해요. 이 회사에서 얻을 것과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무엇인지.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해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기 와서 열심히 일을 해라. 아, 네. 예.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비전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공감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려는 것이 그렇게 평범하지 않은 일이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 이해한 사람이 입사를 한다면 제가 이제 비전을 잃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워라밸을 중요시 여기고 이런 것도 아주 가치가 있는 일인데 사실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원한다면 좀 더 대기업이나 나은 기업에 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뭐를 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는지를 서로 이해를 한다면 거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직 문제 같은 게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직이라는 게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거를 회사에서 얻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 그렇죠. 아까 이제 해외에 이제 유사한 이제 그 서프 제공업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요 시장 국내 이제 해외 쪽에서도 물론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뭐 게임을 하는 인구는 늘어날 거고 마찬가지로 대표님 생각하신 것처럼 그들도 이제 그런 플레이어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이제 욕구나 니즈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러면은 그렇지만 이제 플레이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해외에서도 이렇게 관련돼서 이제 제안하거나 하고 하면은 반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회사 차원에서 해외 진출이라든지 뭐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나 뭐 전략은 별도로 없으신지? 지금 미국에는 출시를 했고요. 네네. 아, 일본 시장에 이제 온보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 게임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속성이 이제 게임 만드는 회사를 보자면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하겠다고 만드는 게임은 되게 드물어요. 일단 네. 만드는 것 자체가 벌써 글로벌 타겟이에요, 게임은. 저희 서비스도 태생적으로 글로벌한 서비스가 될 수밖에 없는 태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한 기획이나 뭐 전략이 있느냐
라는 질문 자체가 안 어울릴 정도로 당연한 일이죠, 저희한테는. 아, 예, 예. 다만 이제 어떤 전략이냐 그러면 그건데 이 동북아, 그러니까 한국이 속해 있는 이 동북아만의 그 게임의 특징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하는 이제 게임들이 특징이 있고, 우리나라도 게임에서는 전 세계 5등 안에 들어가는 강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특징만 최대한 잘 살려도 예, 그 전 세계의 그 특징이 먹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게임 산업에 대한 한참 이제 규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부에서 이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어떤 분은 게임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분들도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이제 반응들이 나올 텐데요. 그런 규제들이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게임 산업도 나중에 우리나라의 한 먹거리 산업이 될 것 같긴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산업을 키우는데 어떻게 좀 마이너스 요소가 될까? 아니면 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 될까? 그렇게 되고 있나요? 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전 몇 년 전만 해도 어느 분이 뭐 게임은 뭐 마약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어느 정치하는 분이 뭐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확실히 그 게임이라는 영역이 한국에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 산업 분야는 분명해요. 네네. 근데 이제 규제를 만드는 분들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닌 게, 아까 말했지만 우리 애들은 저희들보다 더 잘하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어렸을 때 접해봐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 게임을 접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를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이제 저희보다 어르신들이 규제를 만들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 과연 우리나라가 그때는 뭐 굉장히 살기 어려웠을 텐데 뭐 게임이라는 거 접할 기회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시간이 갈수록 나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젊은 아이들로 가면 갈수록 게임에 대한 이해도와 거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예. 시간적인 문제다. 예. 아, 예. 이해를 못하니까. 대표님 이제 보름만지하면 새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네요. 예. 네. 뭐 내년 경영 계획을 다 수립하셨겠지만 2023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해로 만드실지, 회사라든지 이런 걸 어떤 해로 이제 회사를 만드실지 대표님이 생각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2023년 그에 대해서 뭐 말하자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그 말을 지금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네. 저희 회사가 이제 2023년에도 생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엣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네만의 서비스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명확해야 되고, 네. 예,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글로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특히 뭐 저 엣지가 뭐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게 원래 중요한데 최근 한 10년간의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 스타트업 계열의 투자가 예전보다 많이 쉬워졌던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래서 투자 받기가 되게 원활했는데 올해 말부터 이제 뭐 안 쉬워지고 있잖아요. 많이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이 엣지가 무엇이냐를 따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명확한 회사는 좀 더 살아남기 쉬워질 거고, 그게 불명확한 회사는 이제 훨씬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 갈림돌이 이제 2023년이기 때문에 요 한 해 동안 그거를 갈고 닦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회사의 생존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3이 아주 중요한 한 해가 예. 되겠네요. 여기 이제 대표님 회사도 그렇고 이런 다른
모든 회사도 모든 산업도 다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시기죠. 아,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나 또 다른 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글쎄요. 저는 평소에 늘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라서 뭐 특별히 뭐를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은 들진 않는데 저는 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저희 생각과 뜻에 그 어떤 그 공감을 하는 분들이 네. 저희 회사에 그런 인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예. 함께 회사를 만들어갈 인재들이. 예. 아, 인재든 저희 고객이 되시던 예, 공감하는 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일이 게이머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세상을 만드는 거니 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고 공감함을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말씀드린 대로 기사는 제가